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릴 리딩은 2022년도 1월달 리딩이 되겠는데요. 2022년도는 지난 2년과는 또 다른 2020년도, 21년도가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낡은 관습, 방법, 살아가는 형식, 뭐 화폐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살지 않던 방식으로 살아야만 하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 속으로 온 세계가 같이 들어갔어요. 하고 싶지 않은 락다운도 했어야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인생이 뒤바뀌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식으로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하고, 그런 낡은 체제가 무너져 내리는, 야,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도 되었지만, 굉장히 많은 옛날식으로 살던,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5년 전에, 저는 그때부터 마스크를 썼던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엘러지가 있어서지만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한 게 있었어요. 우리 직장의 최고 높은 디렉터한테 제가 그랬어요.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세계는, 미국은 너무 보수적이다 그랬어요, 제가. 왜 과거에 꽁꽁 묶여서 우리는 지난 100년간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만 알고 얘기를 하느냐. 바깥에 나가서 좀 보라 그랬어요. 세계가 어떻게 지금 미국을 주변으로 이게 핑핑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한 얘기가,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지나쳐가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그 자리에서 나는 1등인데 내가 왜 너희들을 따라가야 되고, 왜 니네들 하는 걸 내가 해야 되고, 너희들이 다 나를 따라왔었는데 이러고 있지만 미국이 뒤처진다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때 5년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제 얘기에 공감이 돼가지고 집에서 일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덤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어디 가나, 제가 돌아다 보면 어딜 가나 저는 법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쉬운 거는 아니에요. 법을 항상 바꾼다는 게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제 눈에는 보여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저렇게 방법이 있는데 이걸 하지? 항상 그런 식으로 어, 제재를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방식을 바꿔요. 항상. 굉장히 많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법을 바꾸고 규칙을 바꾸고 이렇게 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아마도 우리가, 저는 이미 미래를 서서히 영적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카인셔슬리는 뭐 생각을 안 했겠지만 서브카인셔슬리 벌써 동물 이 먹는 것도 그렇고, 이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몇 년 안에. 2022년도, 2025년도 안에는 지구와 또 우리의 환경, 또 동물들, 그런 것들이 엄청난 주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지난 2년간이 낡은 관습을 무너뜨리는, 그런 낡은 것을 우리가 껍질을 벗고 있으면 뱀이 껍질을 벗고 또 자라듯이 그런 시간을 우리가 2년을 보냈어요. 근데 2022년도는 이제 달라요. 1월 2일 날, 2022년 1월 2일 날은 새로운 달은 항상 뉴문은 달과 태양이 같이 만나는 날이에요. 만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풀문에는 보름달이 아름답게 동그랗게 뜨지만 뉴문은 항상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둘이 만났기 때문에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1월 1일 날은 태양이 천왕성과 트라인이 돼요. 트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행성들이 120도 각도로 벌어지는 그런 날이 되는데 항상 유레너스는 미래예요. 미래고 자유로워지고 갑작스럽고 번쩍 눈을 뜨게 하고 또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되고 또 영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 한 단계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 영향들이 이제 물밀듯이 굉장히 빨리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주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1월 2일 날에 첫 번 2022년도 들어서 처음에 뉴문이 생기는 날이죠. 그 뉴문이 어디로 들어가냐? 염소 자리로 들어가요. 캐프리콘. 거기다가 뉴문에는 항상 태양과 달이 같이 모인다 그랬죠. 이게 카디널 지구예요. 카디널 지구.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단체적으로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막 취하게 되고 목표를 향해서 항상 뉴문은 그래요.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이 뉴문일 때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풀문은 항상 완성이에요. 완성이고 completion 이렇게 마치게 되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요. 거기다가 화성이 attractor는 사수 자리에 14도 각도로 들어가 있는데 화성이 거기 딱 서게 돼요. 그 위에. 이때는 굉장한 행성적으로 이 우주에서 중력적으로 굉장한 이 중력적으로 끌어당기는 행성에 마치 이 베큐um 클리너가 끌어당기듯이 굉장한 속도로 600km라 그래요. 600km로 뒤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행성을 빨아들이는 뭔가 엄청난 이 변화가 우주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구 역시 이 Great Attractor에 의해서 빨아들여진 행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우주 행성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제일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우주의 기운이 강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행성들이 이 그어지는 이 선들과 마주설 때 은하계 중심 혹은 Great Attractor 그런 점들과 나란히 설 때는 이 우리의 이 consciousness라는 건 우리 뭐라 그러나요? 의식 세계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의식 세계에. 달과 해와 두 행성이 염소 자리에 있고 이 세 달에는 거기다가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 25도 각도로 들어가 있다 그랬죠. 거기다가 소행성 엑시언과 다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플루토는 항상 명왕성은 항상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변화하는 거예요. 아래로 어떤 영향력이 내려오는 거죠. 플루토는 비밀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플루토는 숨겨져 있는 비밀, 정부가 숨기고 있는 비밀. 그런데 그리고 빅 비즈니스 뭐겠어요? 제약회사죠. 제가 제약회사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큰 대기업,
제약회사도 대기업이에요. 그것들이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1970년대에 미국에서 나합성분을 치과 의사들이 괜찮다 그래서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치과를 우리도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치과 그 이빨 해놓는 뭐 그거 뭐죠? 아말감이면 뭐 이렇게 이 필링하는 거 이렇게 갈아내고 채우는 거 있잖아요. 필링하는 거 그런 것을 아말감으로 하고 막 머큐리 납성분이잖아요. 그걸 막 썼어요. 그래가지고 간이 완전히 작살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남자인데 고소해가지고서 돈을 얼마를 받고 막 해가 돈 받으면 뭐해요. 자기 간이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향수고 뭐고 냄새를 못 맡아요. 저처럼. 저도 막 이런 케미컬 냄새도 못 맡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은 제가 그 사람을 이해를 하죠. 그때는 정부에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괜찮다. 이래가지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내 영적으로 나는 믿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은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제 가슴 속에서 이거는 아닌데 하는 걸 하면은 탈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다 그거 도로 다 꺼내내고 새로 다른 걸로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백신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 실험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괜찮을 수도 있어요.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이러는데 실험을 5년을 해봤나요? 10년을 해봤나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는 아무도 몰라요. 부작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다가 이거는 생체적으로 만들어진 바이올로지컬리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전자가 알아서 어떻게 하게끔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확실하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려요. 다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저는 원래가 제 주장대로 해요. 이런 것들은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비밀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래서 제가 자꾸 비밀이 드러난다 그런 게 지난 10월 달 정도부터죠. 이 나쁜 짓 했던 사람들 김건희라는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자니까 오랫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수면 위로 올라오질 않았죠. 행성이 딱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영향력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우주의 변화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이런 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펑펑펑펑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반드시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 플루로가 염소 자리를 계속 지나가고 있죠. 근데 얼마나 천천히 움직이는지 2024년도나 되어야 그때 가서야 완전하게 빠져나가요. 2008년도에 들어왔어요. 염소 자리로. 2024년도. 그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소리에게서. 그래서 246, 245년, 220, 280, 죄송합니다. 245년, 240년, 250년. 그래서 평균 248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거, 불투명한 것들, 뒤에서 쓱쓱쓱쓱쓱 하던 수작질 하던 것들, 또 못된 짓 하면서 썩어 문드러진 그런 짓거리들을 막 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김건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 엄마랑 둘이서. 나라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는 몰랐다 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었지?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저걸 처리를 못하지?
왜 이렇게 저런 사람을 총장을 만들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비밀이 다 드러나니까. 수수께끼였어요. 이 사람이 뒤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조종하고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처음 윤석열 씨 리딩할 때 김건희라는 여자를 알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가 그 얘기할 때 그 사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느낌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보였어요. 제 눈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꼭두각시로 이 사람이 누군가가 시켜서 나왔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저도 몰라요. 이 여자가 혼자 뒤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그룹들이 있어서 이 여자를 앞에 내세워서 세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점령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또다시 그 십상시들처럼 더 한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그룹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천출 이런 천출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학력 위조한 게 보통 다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여태까지. 그런데 몰란 거예요. 얘기를 하지 않고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은 얼마나 보호를 받았으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보호를 받았으면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쉬쉬쉬쉬쉬 하고 언론에서 다루질 않은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완전히 뭐 그냥 가루가 됐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지난 15년간 뭐 형수 욕에 뭐에 김부선이에 뭐에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보호를 받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혼자니까 두들겨 맞기 딱 좋은 상대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검찰들이 보호를 다 해준 거예요. 이 여자는 모든 것을 그렇게 검찰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범죄를 대담하게 다 저지른 거예요. 그냥 조심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뭐 저건 개판 콩떡이에요. 이력서가 어떻게. 조심도 안 했어요. 하나도. 그냥 아무데나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들 그 여자를 고용한 곳도 썩어 문드러진 데가 많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알면서도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도 안 하고 저기서 하라니까 그냥 써.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랬죠. 이 엑시언이라는 별은 그냥 불법의 브라더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형제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장인어른을 죽이고 제우스가 두 번째 기회를 또 줬는데 그 헤라까지 그 사람의 와이프까지 강간하려고 덤비다가 영원히 쫓겨나 버렸어요. 지옥 속 같은 데로 그냥 영원의 세계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불법적인 비도덕적인 또 영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죄를 지은 일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멀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멀어지려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금성이 다시 12월 19일 날 바로 어제였어요. 역행을 시작했어요. 금성이. 그리고 24일 날은 명왕성과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1월 29일까지 내년 머무르게 돼요. 굉장히 오래 있는 거예요. 이 비너스가 그렇게 머무르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3월 3일 날 명왕성이 정확하게 금성과 또 만나게 돼요. 거기 있다가 만나서 천천히 염소 자리를 이제 천천히 빠져나오게 돼요. 이거는 그 기간 동안 경제, 다 말씀드릴게요. 빚, 세금, 또 은행 시스템,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의 낡은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어떤 새로운 경제 체제가 생겨나는, 그래서 제가 아마도 디지털 화폐가 나오지 않을까 내년쯤에. 그래서 많이 쓰기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크립토 커런시, 왜 개인적인 왜 비트코인들 있죠. 비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가게 될지, 화폐가 없어지고, 아니면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쓰게 될지,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인디펜던트,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는 걸 한다면 그거는 다 지 멋대로인 거잖아요.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체제가 쓰지를 않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될까? 라고 의심은 좀 해보게 돼요. 이렇게 좀 의심이라기보다 좀 자신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2022년도는 미국이 굉장한 스테이지로 올라오게 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미국은 내년에 자기 태어났던 때 플루로 명왕성에 246년을 돌아온 명왕성이 만나게 되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1776년에 있었어요. 그 똑같은 행성의 운기가. 그런데 내년에 또 그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금성과 명왕성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과거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진다든지, 헤어졌던 연인이 돌아온다든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또 무슨 일이 또 생긴다든지, 나가지를 않고, 아니면은 내가 무엇인가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막 괜히 내가 막 집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막 이런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굉장히 강해져요. 금성이 22도, 23도 각도로 22분간 토성, 명왕성과 함께 1월 1월 달에 내년 1월 달이 아니고 내년에도 그렇지만 올해 그런 각도로 있었었죠. 그때 우리가 새로운 팬데믹이 선포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또다시 그런 일이 내년에 또 벌어지게 돼요. 1월 달에. 세 달이 염소 자리에 있는 데다가 비너스랑 또 그런 각도로 돼서 우리가 또다시 1년 전에 있었던 그런 영향력을 다른 모습으로 또 받게 돼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뭐 했어요? 백신 맞아라. 아니면 갇혀 있어라. 또 뭐 움직이지 말아라. 여행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거지만 사람들은 이제는 의심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뭐야 이거. 하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쥐뿔 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영향력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갇혀 있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장사도 다 말아먹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백신 75% 맞으면 뭐 다 된다며. 그래서 풀어준다 그러더니 왜 도로 쪼아매냐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막 제가 지금 반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영향은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도 직장에서 영향을 받은 게 있죠. 그것은 여기서 뭐 다룰 얘기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스탠더드, 표준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마다. 2년을 겪어보니까 이제 우리도 눈이 떠진 거예요. 약간은. 뭐 이거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말아먹은 것 같은 거예요. 다 온 세계가 근데 똑같아요. 이거는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온 세계가 지금 다 같이 지금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가 났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한 홍수가 났었죠. 얼마 전에. 조용한 나라들은 그런 걸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각도가 개인적으로 볼 때 금성은 항상 그런 릴레이션십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7번째 집에 들어가면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거나 또 세지테리우스, 그러니까 다른 행성들이 조금 들어오면 뭐 소송을 들어간다든지 약간. 그런데 이 힘든 각도, 금성과 명왕성의 힘든 각도는 사실은 내 차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남편이 바람을 핀다든지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다든지 내가 버림을 받는다든지 누가 내 머리에 쾅 하고 뒤통수를 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안 보는 사이에. 그래서 이 카디널 사인 에리스, 캔서, 리브라, 캐프리콘 이거는 굉장히 강해져요. 사냥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는 다 카디널 사인이에요. 이 네 자리에서 어떤 행성들이 만나고 에스펙트 이 각도가 강해지면은 나빠지면은 뭐 그냥 큰 일들이 벌어져요. 일들이 작은 일들이 아니에요. 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정부 기관들이 자기네가 해서는 안 되는 짓도 굉장히 많이 했죠. 자기네 힘을 남용한 거예요. 사람들을 막 강제로 백신 맞으라 그래서 해고 막 시켜버리고 미국은 그랬어요. 그리고 니네가 마스크 안 쓰면 뭐 어디 들어가지 마. 그건 또 백신 안 맞으면 짐에 들어가면 안 돼. 뭐 이제 이렇게 다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건데 개인적으로 그 힘을 쓰다 보니까 굉장한 남용을 해버렸어요. 어느 놈이 집행을 하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완전히 더 악하게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적당히 하지?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버렸어요. 야 쟤는 뭐 해고 안 시켰는데 왜 난 해고시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해결을 할 거야. 내 혼자 다 알아서 할 거야. 정부에 덤비는 거죠. 덤비고 또 스스로 지혜들을 얻게 되는 시간도 돼요. 이때는. 야 이거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양이 천왕성을 1월 2일 날 1월 1일 날 120도 각도로 이렇게 트라이닝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 또 우주에서 말하는 진실 이런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 계기가 굉장히 많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의 시민, 미국의 시민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이거는 2년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거 이렇게 뭐 우리가 매달려 가지고 지구 뭐 어느 나라 어느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fourth dimension 같은 이런 4차원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충동도 생기지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세계는 이렇게 살아온 세계가 아니고 이제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세계로 우리가 살게 되고 싶은,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도 생기고 충동도 생기고 이렇게 변화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눈이 떠지지만 내년에는 어느 때보다도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지구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어요. 역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토성이 천왕성과 정확하게 90도 각도 될 때 12월 24일 전후로 통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3번 다. 두 번째에는 델타가 들어왔죠. 6월 17일 날은. 12월 24일은 아미크론이에요. 2월 14일은 2월 17일이나 14일은 뭐였었냐? 코비드 19이었죠.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2022년도에는 지구에 굉장히 극심한 홍수, 바람, 불 이런 것들의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천왕성은 항상 놀라움이에요. 예기치 못한 행성이기 때문에 날짜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행성이 들어와서 그거로 대충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유레너스가 어떤 날에 어떤 나쁜 각도가 생기면 이제 그거로 짐작을 하는 거야. 이때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생겨요, 내년에는. 카이론이라는 행성은 건강에 관련된 행성이에요, 사실은. 이게 8도 각도로 사냥 자리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 달과 또 90도 각도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약이 나오나? 또 아니면은 또 다른 병이 생기나? 새로운 그런 쪽으로 조금 그런 영향이 우리가 들어온다라고 영향을 받게 돼요. 12월 29일 날은 주피터가 파이시스로 들어가는 날이라 그랬죠, 제가. 거기서 5월 11일 2022년도까지 머물러요. 그래가지고 노들 엑시스랑 또 90도 각도가 돼요. 내년에는 엄청난 지구의 변화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던 꿈을 크게 가지게 되고 목표를 굉장히 크게 세우고 그만큼 이 좀 드리밍, 그러니까 파이시스는 꿈도 되고 약도 되고 컨퓨전, 혼란도 되고 큰 정신병원도 되고 이러는 뜻이 있는 게 파이시스 자리예요. 그래서 이 꿈을 그렇게 크게 가지고 이러는 쪽으로도 되지만 해왕성과 만날 때는 아마도 엄청나게 그게 크게 이렇게 증폭을 하는, 확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짐작컨대 천왕성, 토성, 1월 4일, 1월 9일 에리스 플루로 다 이게 90도 각도 되고 2022년도까지 이게 그러니까 지난 2년간도 그랬지만 2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런 현상이 2022년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집회, 시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이고 또 계속적으로 낡은 것들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검찰개혁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테러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거는 검찰개혁이 언제쯤 될지.
검찰이 얼마나 마피아 집단인지 우리는 똑똑히 봤어요. 보고 있어요, 지금도. 김건희 사건이 그렇게 터지는데도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신정아라는 사람을 저는 신정아가 누군지 몰랐어요. 제가 미국 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뭐 관심도 없었고 한국에 대해서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게 뭐 내가 알게 뭐 이게 아니라 뉴스 자체를 안 봤어요. 그런데 신정아라는 사람이 2007년도에 학력 위조로 그 사람이 위조한 거는 김건희 비하면 요만큼이에요. 김건희는 이만큼이에요. 윤석열이가 다 그 여자를 잡아쳐놓은 거예요. 조국 딸도 윤석열이가 정경심 씨도 집어넣었죠. 정경심 씨는 인정을 안 했어요. 자기가 했다는 걸. 표창장 위조 절대 난 안 했다. 그런데도 뒤집어 씌워서 넣었어요. 신정아도 말도 못하게 마녀 사냥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수배까지 한 거는 그거 뭡니까 그거 이래가면서 저는 그 사람 그렇게 하는데 만정이 뚝 떨어져 가지고 만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조금 좋은 감정이 있던 게 이게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해요 또? 그냥 막 술만 있으면 막 미친 듯이 술 중독자 아닌가 몰라요 그 사람. 아니면 헤비 드링커든지 그냥 제가 모르니까 이거는 보세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검찰에게서 힘을 빼야 돼요. 어느 집단이든지 힘이 너무 강해지면 이런 일이 생겨요. 검찰뿐만이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면책특권? 그게 뭔데? 지들이 왜 면책특권이 있어요? 지들이 신이에요? 국민들은 조그만 하나만 잘못해도 그냥 겁을 팍팍 줘가면서 잡아 죽이면서 저는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낡은 체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랬나? 이렇게 보질 않아요. 이제는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 우리가 상상을 하지 않던 세계. 변화의 세계. 우리는 한 단계 영적으로 나가고 낡은 것들. 지난 100년간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네가 뭔 큰소리야. 저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 어쩌다고? 그건 100년 전 얘기지 이놈아 너 꺼져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1월 10일 날은 에리스라는 별이 에리스가 아니에요. 에리스는 사냥자리예요. 에리스라는 별이 산 양자리로 들어가요. 굉장히 강해요. 에리스라는 별은 마스, 화성의 여동생이라 그랬죠. 사냥자리 역시 워리어예요. 전사예요. 전사. 싸우려고 하는 전사. 그러니까 제가 짐작할 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들고 일어났죠. 많은 나라에서 혹동 일으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소상공업자들이 이제 막 일어나잖아요. 덤비고 막 이제는. 그리고 디스코드 앤 케이오스예요. 디스코드와 케이오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디스코드라는 것은 사람들이 의견이 절대로 이렇게 결합이 안 돼요.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케이오스는 뒤죽박죽이죠. 혼란해지죠. 혼란해지고 다 자기 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딱 갈려져 가지고 의견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그리고 불평등, 공정, 비공정, 비상식적인 이런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런데 공정과 상식이라 그러면서 공정하지 않고 비상식적인 일을 아주 그냥 지난 20여 년간 밥 먹듯이 그냥 공기 마시듯이 해온 그런 인간들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두고 보겠어요? 그런 행성이 들어오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월 18일 날은 제가 후반을 잠깐 봐드릴게요. 1월 18일 날은 천왕성이 직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에리스라는 행성의 영향을 더 크게 이렇게 증폭을 시켜요. 그때도. 그때 아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진실을 말해달라. 우리는 공평함을 원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벌써 그 에너지가 좀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광화문에서 막 집회하고 이랬죠. 그 윤석열에 대해서 막 밝히면서 그게 강해질 거예요. 좀 더. 너무너무 사람들이 화가 지금 많이 나 있어요. 그 학력 위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재명 아들하고 윤석열 그 김건희하고는 같은 뭐가 문제가 생기고 스캔들이 터졌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더 용납을 못하는 것이 학력 위조, 문서 위조, 주가 조작들이지 이 아들이 뭐 불법으로 뭐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사람들이 그쪽에서나 시끄럽게 떠들지 보편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제 눈에도 저게 왜 화가 나지? 뭐 애가 뭐 불법으로 성매매 했다고? 그 나랑 뭔 상관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아유, 쟤는 왜 저러고 사냐? 이런 정도인 거예요. 저 지 아버지 얼굴에다 똥칠했네, 쟤. 이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상습적 도박했다? 저는 도박꾼들을 보고 살아요. 진짜. 제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게 범죄인가요? 그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고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나고 나한테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면 화가 나죠. 하지만 지들이 지돈 갖고 뭐 하고 이런 거 뭐 그렇게 화 나나요? 그냥 욕은 좀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씨 아들은 사람들이 그냥 뭐 저래 이러고 비판은 좀 할지 모르지만 분노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면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는 안 나요, 솔직히. 분노가 나진 않지만 부모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솔직히 해요. 어떻게 저런 자식들이 아버지 생각을 저렇게 못하나. 엄마가 얼마나 속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내 자식이 저런 욕을 먹고 막 이러니까 애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걔 일은. 그런데 이쪽은 이거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거 한번 터져요. 분명히 터질 거예요. 1월 달에 터지던지 사람들이 하여간 가만히 묵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행성의 운기를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1월 달에 사이버 어택스가 또 어디선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행성들 때문에. 왜냐하면 유레너스가 그런 뜻도 돼요. 이 전기 이런 뜻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버 어택스 아니면 지진 어딘서인가 지진이 크게 난다든지 볼케노가 터진다든지 좀 그런 운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지난 2년간 꽉 통제되던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찌됐던 우리는 거기서 멀어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락다운스, regulations, 법칙 뭐 이런 2022년도에 시작이 되었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쉬프트 한다 그러죠. shifting into 이 다른 에너지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굉장히 불안해지는 불안정스러워지는 그런 드라마틱하고 뭔가 굉장히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에너지예요. 이거는 또 왜냐하면 유레너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하여간 유레너스예요. 2022년도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일이 그냥 이러고 났는데 또 어머 저건 또 뭐야 이런 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성은 그나마 꾸준한 이렇게 뭐 옛날에 했던 거 뭐 이렇게 하지만 유레너스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막 껍질도 벗어지고 상처도 입고 알지 못하는 길로 막 가야 되고 이제 약간 비교를 하자면 좀 그런 식이에요. 낡은 것들이 죽고 새로운 게 태어나고 그러려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고통도 당하고 조금 또는 막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를 맛보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1월 29일은 비너스가 이제 멈춰 있다가 착착착착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시 또다시 움직여요. 이때는 모든 행성들이 다 같이 또 움직여요. 항상 행성들이 움직일 때 retrograde 한다든지 moving forward 한다든지 앞으로 나가든 뒤로 나가든 뒤로 돌아가든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는 일이 뭐가 터져요. 일이 꼭 그냥 일이 뭐가 터져요. 4월 22일 날 이 행성들이 다 움직여요. 4월 22일까지. 내년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그냥 패노라믹 하나의 그냥 쫙 병풍을 펼치듯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5월 11일까지 주피터가 파이시스에 들어가요. 이거는 저는 대홍수들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중국의 그 샨사 때문에 불안불안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드라마틱하고 컬러풀하고 이런 사건들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지게 돼요. 제가 다달이 읽어드리면서 짐작하는 이런 각도니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것들은 읽어드릴게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불안정하고 깜짝 놀라고 또 충격을 팍 받고 또는 뭔가가 진실이 확 하고 그냥 터져 나오고 엄청 많을 거예요, 내년에는. 그리고 혁명적인 막 그냥 그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막 죽죠. 총으로 막 쏴 죽이고 막 사람들이 그 프랑스에서도 마르세유 그 궁전을 향해서 루이 16세와 그 마리 앙뚜아넷 오스트리아의 공주였었죠. 그 여자가 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돌진해 가서 참수형을 하고 길로틴에 목을 잘라버리고 막 그랬어요. 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때도 지금처럼 가뭄이 극심했고 1789년도에 아마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물가고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지금과 똑같아요. 지금과. 비슷한 현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제가 2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구석에 계속 몰아붙인 거예요. 있는 자들이. 지금 구글, 넷플릭스, 뭐 이런 큰 대기업들, 삼성 다 마찬가지예요. 있는 놈들이 더 해요. 그 갖지지 못한 사람들 그걸 다 등골을 빼먹고 김건희 얘기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70억이나 가지고 있는 뭐? 무슨 세금 7만 원도 안 내려고 욕심이 정말 추악하게 많아요. 이 인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모가지가 댕겅댕겅 다 날아간 거예요. 그 인간들도. 어떤 여자 그 영화를 제가 봤다 그랬죠. 뜨개질하고 있어요. 목 잘라지는 앞에서 목이 툭 떨어져가지고 막 댕굴댕굴 굴러가요. 얼마나 부질없어요. 생각 한번 잘못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건희도 그런 최후를 맞이할 거예요. 너무 추악하게 살았어요. 이거는 추악한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뻔뻔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럴 때는 이런 시간에는 이런 행성들이 이런 우주의 기운이 우리를 둘러쌀 때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월 달은 아마도 굉장히 거기다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은 노들 엑시스라는 게 있다 그랬죠. 두 점. 1월 달에 쌍둥이 자리에 있다가 쌍둥이 사수 자리에 있다가 토성이 아니라 토러스 앤 스콜피오. 그러니까 황소 자리 그리고 전갈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거 18개월은 쌍둥이 자리와 사수 자리에 있었으면 다음 18개월은 황소 자리와
전갈자리로 들어가요. 사주 자리에 있었을 때는 낡은 체제가 우리를 떠나는 거지만 앞으로는 그리고 이 과거가 이렇게 사라지는 때이지만 앞으로는 새 체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한 새 체제. 경제적으로 새 체제. 경제적인 새 체제. 왜냐면 말하자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섹슈얼 아니면 굉장히 갑부들에 대한 이 비밀들이 나온다 그랬죠, 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건희가 1월 달에 굉장한 파탄에 이를 거다 하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이런 것들이 쫙 다 올라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위트니스 하게 될 거예요. 다음 달에.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새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리딩을 할 때 테로도 그렇고 에스트롤로지도 그렇고 뭐 에스트롤로지는 워낙 방대하니까 테로를 읽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재명 지사 아들 문제가 이거네요. 그래서 잊어버리죠. 거의 다 잊어버려요. 내용은. 가서 보니까 12월 11일 날 읽었던 그 이낙연 씨가 이재명 씨를 도와줄까 하는 리딩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씨의 아들 문제가 그 리딩에서 다 나왔어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런 댓글들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많이 나눠서 보세요.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많이 보라고 좀 권해주시고 사람들이 조금 나눌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